자, 이번 시간은 지방소득세 신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있으니까 여러분 자 조심해서 신고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 신고 관련해서 어떻게 세금이 되는지 가세표준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들 소득금액이라 가지고요. 법인세에서 신고 들어오시면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각 사람들도 소득금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 그리고 비과세 소득공제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가세표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방소득세가 이제 계산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법인 외국에서 외국 법인 이제 세액 조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자 당해연도 발생한 외국 법인세액을 전액 차감한다는 겁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 법인세액을 전액 차감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되면 법인 지방소득세 가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상 기준에서 가세표준이 있으시고요. 거기서 외국에서 이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차감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법인 지방소득세 가세표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율 적용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1%씩 여러분 그죠? 이제 지방소득 법인세가 1% 이름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죠?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0.1%씩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같은 경우는 0.9%고요. 그죠? 그러니까 1.9%, 2.1%, 2.4% 해서 그대로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만약에 법인세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으면 지방소득세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또는 주택이나 별장이나 종업,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2% 그리고 난 뒤에 미등기면 4%라는 거 미한류 소득 관련해서는 1%의 산출세에서 합산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법인세에서 토지 등 토지 등에 관련된 세금이 여러분 추가돼서 포함돼서 있는 것처럼 지방소득세도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으면 포함해서 산출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사업장별로 안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업장이 여러분 지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안분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안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산출세액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납부를 하시는데 그때 기납부세액에서 중요한 게 특별징수세액입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하죠? 원천징수세액이죠.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의 10%를 기납부세액으로 그죠? 차감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개념으로 가시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외국에서 납부한 거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분하는 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똑같이 특별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둘 이상의 그죠? 단일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정말 심플합니다. 어떻게요? 안분할 필요 없잖아요. 안분할 필요 없는데, 자, 둘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의 사업장이 있을 때는 안분을 하더라. 기본적으로 그죠? 어떻게요? 종업원 수, 인적 그리고 건축물 같은 거 관련해서 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이란 게 그죠? 일단은 여러분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서 일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장이란 거는 인적 설비 또는 질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는 거죠. 인적 설비란 것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요. 종사하는 그죠? 이제 이렇게 사업에 종사하고 근로 재고환사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급여를 받는 게 중심이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여 받는 게 여러분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적 설비 같은 경우, 물적 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허가 관계 없습니다.
이제 허가가 꼭 허가된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요. 자,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돼 현실적으로 사무나 이제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면 물적 설비 있다라고 보시고 그 지자체에다가 납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설물이 있어도 하치장, 뭐 종업원이 없는 창고, 그죠? 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건설 현장 사무소, 그죠? 이런 모든 게 포함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안분하느냐 했더니 자, 법인수, 이제 총 종업원 수에서 그 지자체 안에 있는 종업원 수, 총 건축물 중에서 이 지자체 안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이라고 보시는데, 자,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 그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건축물 연면적 관련해서, 그죠?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연면적을 정확히 곤란하다라고 하면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고 그럼 포함되냐 안 되냐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죠?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세부 적용 기준이라고 해서 별표 4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비과세 대상 급여만 있는 거, 여러분 급여는 받는데 세금을 안 받는 거, 안 내는 거 붙지만 그 안 내는 것 뿐이지 급여 받는 건 받기 때문에 포함, 대표자 포함, 그렇죠? 그리고 현역 복무 중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 건데 뭐가 중요해요? 급여를 지급해 포함. 그죠? 그리고 국외 파견 근로자, 국외 교육 중일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국내 교육 중에 있을 때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요. 고용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업제 프리랜스나 이런 분들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그죠? 근로소득. 이제 근로자 개념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정 업무의 수요가 있을 때만 이를 수임 처리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급여, 그러면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해서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그랬을 때 요 계약업체 종업원수에 이건 계약업체 종업원수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죠? 계약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겠죠? 계약업체 파견되어 있다라고 하고 일정 기간도 계속 근무한다라면 계약업체 종업원수에 포함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물적 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을 경우에, 그렇죠? 이제 물적 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다면 어디에 포함돼? 본점에 그냥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안분할 필요 없겠죠? 본점에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축물 관련해서 보시는데요. 건축물에서 이제 어떻게 포함하지 않을 거냐라는 건데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미사용한다는 걸 포함하겠죠. 자, 기숙사 등의 이런 후생 복지 시설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 당연히 이건 포함하는 거고요. 그죠? 자, 공동도급공사가 수행 중인 현장 사무소의 그죠? 연면적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지분율이라도 여러분 안분해가지고 포함하면 되는 거고요.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다. 그죠? 근데 무분양 상태인 주택이다라는 건데요. 이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라 보기 힘들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러면 별도의 사업장 없어서 그죠? 주소지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수평 투영 면적 적용해야 되는 거는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든지 기계 장치라든지, 그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연면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평
평투영 면적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계장치의 범위라는 거는 그죠? 어떻게 동력을 이용해서 작업 도구 중에서 특정 장소에 고정된 거를 말한다라고 보시고 부수적인 거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거 실무적에서 마셨을 때 이렇게 그죠? 그 이제 포함한지 이러면 지고는 괜찮긴 한데 이렇게 건축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잘못되면 지자체 자체에 그죠? 지자체 간에 그죠? 신고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시, 강력시 개념인데요. 그랬을 때 특별시, 강력시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괄해서 여러분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주, 대구 찍고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대전, 부산, 인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사업장으로 합산해가지고 하시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강력시, 특별시 내에 있는 구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강력시 안에 있는 사업장은 여러분 합산합니다. 그죠? 합산하는데 일괄해서 신고하는데 대구, 강력시 안에 있는 달성구는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특별시 안에 본점이나 주사업장이 없다라고 하면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주사업장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실무에서 보셨을 때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업장 이전했을 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요.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별표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가 관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납세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1월 4일자로 서울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제가 그냥 크게 갈게요. 제주로 갔다라는 겁니다. 제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관할이 여러분 자 서울일까요? 제주일까요?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24년 1월 4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23년 12월 31일 때는 어디? 서울에 있었겠죠. 서울에 있었겠죠. 서울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1월 4일 날 가서 3월 달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제주에 있지만 나의 몸은 10월 31일은 서울에 있었노라 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 관련돼서 여러분이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10월 31일이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제주에다가 신고 납부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원래는 어딘데 서울에다가 해야 되는데 제주에다가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제주는 돌려줍니다. 그렇죠? 잘못했군요.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돌려받은 거를 서울에 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불손실 가산세 내고 여러분 신고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여러분 자 실제로 회사가 2023년 그죠? 12월 달에 12월 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27일 정도에 여러분 전체가 다 이게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등기가 법인 등기가 언제 일어나죠? 이전에 하다 보니까 이게 2024년 1월 달에 등기가 됐겠죠. 이전된 게 사업장 이전된 게 등기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같은 경우에 실질로 나는 뭐다? 이제 그 12월 31일 날 그죠?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31일 날 그대로 만약에 서울 해볼까요? 서울이고요. 제주라고 했을 때, 그렇죠? 제주라고 했을 때 이미 나는 이제 2023년 10월 31일자에, 그렇죠? 어디 있었다? 제주에 있었습니다. 제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서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등기를 냈더니 2024년 1월 달에 이전한 걸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12월 31일자는 서울에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나는 뭐다? 12월 달에 서울을 떠났노라.
제주도에 갔노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다? 전기 끊긴 거, 수도 끊긴 거 관련돼서 다 입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월 31일자에는 서울에 없고 제주도에 있었노라라고 입증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저번 처리된 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이제 10월 30일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요. 4월에 여러분 신고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아마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이 법인세 그죠? 관련해서 안분 계산 여러분. 자,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세액 신고와 안분 신고서를 서류를 첨부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각 지자체에 신고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고할 때 안분했던 그죠? 안분한 서류, 안분 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첨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단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각각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 아시고 난 뒤에 신고서 작성하는 거 미리 한번 보고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특별징수한 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법인세 법인세 관련해서 이렇게 원천징수 당한 것만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이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여러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가산세, 그렇죠? 똑같이 내야죠. 가산세 있으시면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자, 가산세 관련해서 한번 보실게요. 그제 가산세. 이런 가산세는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인세 확인하셔가지고 그거에 여러분 그죠? 10%를 가산세로 지방소득세로 가산세 납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신고서 불러오는데 신고서 불러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가산세 부분하고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으로 잘 불러오는지 보시고 혹시나 여러분 토지 등 양도 관련해서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특히 세율 같은 경우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이 신경 써서 여러분이 작성해야 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서 실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4개월 내 신고하지만 법인 신고 때 바로 다 신고를 해 놓으시니까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조정 들어갑니다. 기본 서식에, 기타 서식에 지방소득세 있고요. 법인 지방소득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특별징수부터 가서요. 우리가 원천징수한 거에 10%를 기납부세액으로 받기 위해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원천납부 명세서 잘 작성해 놓으셨으면 자동으로 반영되고 여러분이 저장하시면서 28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산세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법인세, 그죠? 가산세 있는지 봤을 때, 그죠? 이렇게 가산세가 있네요. 그죠? 가산세 있으시니까 여러분이 이거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산세 세액 명세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에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저장하시고 이제 신고서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관련해서 보셨을 때 세액 감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작성은 안 하셔도 되고요. 조정 명세서 들어가겠습니다. 조정서 명세서 들어가서 불러오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법인세 신고된 거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법인세 신고 그 기준에서 여러분 자 외국 법인세액 조정액만 없다라고 한다고 하시면 그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1.9% 그죠? 이렇게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산세 잘 가져왔네요. 기납부 여러분 세액으로 해서 특별징수 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10% 내야 되는 건데 그죠? 이제 이렇게 가세 표준은 가지고 왔는데 세율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율을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 만약에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죠? 20%가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요. 이제 20%에 2%인 2%겠죠. 제가 너무 무리를 했네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20% 법인세가 20%라고 한다면 지방소득세는 2%겠죠. 2%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율이 입력되지 않으면 세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갈 거 보시면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법인세 있으신지 보시고요. 가산세 그리고 특별징수 잘 왔고 토지 등 양도 관련해서 세액 잘 적용됐는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신고서 들어갑니다. 신고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불러오시기 하면 되는데 그죠? 불러오시기 하고 하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느냐 했더니 안분해야 된다. 내가 안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안분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작성해 놨네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장별로 할 건지 아니면 합산할 건지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업장별로라고 했을 때 이제 주식회사 세무사랑과 주식회사 세무사랑 대안지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점이고 지점이다. 그리고 개별로 하겠다라고 보시고 종업원수, 건물 관련해서 연면적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면적 넣어주시게 되면 밑에 이제 이 밑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 같은 경우 자동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돼서 산출세액이 안분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관련된 거, 사업장 관련된 거 해가지고 안분된 금액이 나오니까 이 안분된 신고서까지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이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아무래도 이 안분 계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엑셀로 이제 개별로 다 하시고 여러분 다 이제 안분하시고 난 뒤에 합산할 건 합산하고 개별할 건 개별로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